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사건에 대해서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이 처음부터 노린 것은 민주당과 당시 이재명 대표였고, 민주당이 마치 언론과 짜고 친 대선 개입, 여론 조작 그 사건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대통령실, 방통위, 방심위, 법무부 등 국가기관들을 동원했고, 김기현 등 국내임 핵심 의원들도 나서서 일제히 해당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으며, 검찰은 신속히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신속하게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법적 근거 없는 위법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자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넘어선 불법 수사 개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검찰 청법상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범위 밖의 사건입니다. 특별수사팀장인 강백신 검사조차도 기관 보고에서 명예훼손 제명으로 처음부터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음을 자인했습니다. 세 번째, 법원의 영장도 무시한 무차별적인 강제 수사였습니다. 법원이 명확하게 불허한 기자들의 노트북을 임의 소가하거나 영장 제시 없이 휴대전화 파일을 재압수하는 등 불법 강제 수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건과 무관한 기자의 개인 생활과 우편물과 취재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탈취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유린한 행위는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도 기자들인 참고인을 통해서 생생하게 진술될 것입니다. 결국 목표는 이재명, 법원에 망신당한 공수장 변경. 검찰은 최초 공수장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157번이나 언급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위 사실이 무엇인지는 특정조차 하지 못하면서 재판부가 수차례에 걸쳐 공수장 변경을 요구했고, 결국 검찰은 굴욕적이게도 공수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공소 사실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특히 언론과 민주당 공모서는 증거를 찾지 못해 검찰 스스로 공모관계를 철회하면서 변론이 분리되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11년 당시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가 조우영 봐주기 수사를 했느냐,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눈감아 주었느냐 여부입니다. 당시 윤석열 수사팀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범죄 혐의와 자백을 확보하고도 그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조우영이 윤석열 검사의 선배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수사가 멈춰졌다는 의혹은 이번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의 법정 증언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건 1,805억 원만 유독 수사망을 피해갔고, 이는 결국 부산저축은행에만 3조 8천억이 넘는 혈세 낭비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사건을 프레임 짜고 정치검찰을 동원해 무차별적인 강제 수사를 진행한 뒤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보여주기식 억지 기소로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라는 점이 확인될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다가오는 4월 21일 청문회를 통해 특별수사팀 강제수사의 불법성과 윤석열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언론 탄압에 맞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